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쌍용차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쌍용차 관련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좀 하긴 했었는데, 요즘 워낙 뭐 이 쌍용차 인수전을 두고 이게 뭔가 작은 소문만 나도 막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이 쌍용차 인수전이 뭐 좀 투기판이 됐다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상당히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인수설이 나오는 그 쌍방울 그룹과 이제 KG 그룹은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음. 해당 종목이 하루에 몇 천억 원씩 그러니까 중견기업인데 이렇게 거래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 얘기는 또 안 다루는 게 실제 쌍용차는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 1년 넘게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 예. 쌍용차 자체는 3월 달에 보통 이제 한 회계 연도가 끝나면 그 회계법인 그 감사인한테 감사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 의견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쌍방울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에 그 쌍방울 그룹의 광림 컨소시움이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여기 이제 회계법인 산하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에 인수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실제 지난주에 그 4월 1일부터 8일까지 쌍방울 그룹의 지금 이제 인수 주체가 되는 광립은 시가총액이 2,600억 원인 회사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만 거래가 2,400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 투기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쌍방울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한 3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컨소시엄의 멤버인 쌍방울은 시가총액이 2,400억 원이 회사인데 여기도 하루에 음. 1,600억 원이 거래가 되고 그래서 여기도 주가가 지난주에 한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우려가 되고 KG그룹은 지난주 중반에 이제 인수 의사서를 이제 내비쳤는데 음. 지난 수목금 3일만 해도 KG 동부제철은 주가가 43% 폭등했고 네. 시가총액이 1조가 좀 넘는데 하루에 5천억 이상 거래가 됐고 그다음에 KG케미컬은 오늘도 주가가 16% 지금 오르고 이제 장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네.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의 30% 이상이 하루에 거래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음. 지극히 비이성적인 그 상황이고 실제 이제 언론사 보도를 보면 투자주의보, 연일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모 그룹 계열사들 주식 팔아 거액 차익,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건전한 그러한 투기 관련된 조짐이 보여서 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쌍용차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자동차 음. 업종에 얼마큼 돈 벌기가 어려운지, 그다음에 전기차로 전환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이 쌍방울이나 KG가 나서는 것인지, 다른 또 속내가 있는 건지, 여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우리 개미 투자가들은 나중에 이제 많은 타격을 입을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쌍용차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데에 대한 진정한 고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 지금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 쌍용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저도 그렇고 아마 소식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늘 마음이 좀 한켠이 무거운 이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쌍용차라는 우리나라의 정말 이 굴지였던 이 자동차 회사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25년 전에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했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 규모의 경제를 갖는 자동차 회사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프로톤이라는 조그마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데 거기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현실적으로 현대차 같은 데가 작년에 4분기에 수익률이 좀 좋았다고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6%였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점을 우리 쌍방울이나 KG가 알고 있나. 그리고 외국 음.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다 실패하고 나갔죠. 그리고 실제 전기차로 전환은 더 어려운 게 네. 그 잘 나가는 테슬라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동안 누적 적자를 다 해소하고 흑자 전환을 했어요. 20년 걸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미국의 뭐 대안이라고 테슬라의 대안이라는 뭐 루시드, 리비안 같은 데도 앞으로 월간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적자를 낼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음. 제 생각에는 산업은행의 책임도 많이 큽니다. 냉정하게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쌍용차가 생존할 수 있는지 그러면 지금 매각 가격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 네. 탕감을 해주고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쌍용차가 살 수 있는지 음. 객관적으로 산업은행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점을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기업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언론 보도가 대부분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이제 그날 많이 빠졌고 그 다음 날 많이 빠졌고 이제 약보합이다. 근데 외국 증권사들 보도를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근데 음. 실제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가 보통 그 사이클이 좀 약한 그런 분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연말이 이제 좋고 그래서 14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상당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18%니까 상당히 양호하고 음. 그다음에 뭐 매출액도 18%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좋고 실제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뭐 외국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같은데 10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지금 유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 28일 날 이제 확정 실적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건 잠정 실적이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이제 가집계한 것을 발표한 것이고 음. 4월 28일 날 공식적인 그 재무제표를 1분기치를 발표를 하는데 결국 그 이제 왜 주가가 약세로 보냐면 아직까지도 이 회사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으니까. 근데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회사로 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네네. 실제 반도체가 이익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한 60%가 넘고 그래서 음. 실제 2분기도 실적이 괜찮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이런 부분들이 경기 순환적으로 좀 약해진다고 사이클이 수요가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기가 좀 둔화 조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우려가 반영이 돼서 실제 반도체 지수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도 금년 들어서 22% 빠졌어요. 삼성전자만 유달리 빠진 건 아니고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네. 여전히 그냥 반도체 회사로 보고 그래서 실제 주가 수준을 볼 수 있는 퍼로 삼성전자가 한 9배에서 10배인데 음. 실제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 메모리 업체인 그 미국의 마이크론 이제 세계에서 3위를 하는 데인데 여기 퍼가 한 7,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보다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지만 그 이상으로 삼성전자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음. 다른 이유는 오늘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ESG 전문가를 그 부사장을 뽑았는데 네.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ESG는 거버넌스는 경영진이 하는 거지 뭐 사람 이렇게 뽑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영에 그냥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건 이런 것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투자가들이 공매도나 이러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없을 텐데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많은 투자가들이 특히 헤지펀드들이 확신을 할 테니까 주가가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는 이 어떻게 보면 국민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 주가가 언제 회복되나 이거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언제쯤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회복할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소액주주가 500만 명이 넘고 금년에만도 9조 원 이상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워낙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금년 들어서도 다른 외국 반도체 회사보다는 주가가 덜 빠졌습니다. 상대 삼성전자가. 그게 뭐 저희 투자가분들, 정치자분들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어차피 보유한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제 생각에는 바닥을 많이 다지니까 지금 음. 어, 뭐 기다리다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것은 조금 조급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니까요.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이 바로 트위터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9% 지분 취득을 했고 뭐 워낙 이렇게 지분 취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나 시장에서나 당연히 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의 이사회에 합류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기사도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합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아, 일단 오늘 기사가 그렇게 지난주 났더라고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인 자산이 한 300조 원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자기 개인 자산의 한 1% 정도, 3조 원을 사용해서 이제 트위터 지분을 9%를 취득을 했죠. 근데 국내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안 사용하는데 이제 정치인들도 보통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미국에서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셀러브리티들이 거의 다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사회적인 지명도나 브랜드 가치가 뭐 거의 페이스북 못지않게 뛰어난데 주가가 워낙 그동안 한 8, 9년 전에 상장됐는데 그때 주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형편없이 계속 보이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론 음. 머스크가 그 트위터에서 자기 팔로워만 8,100만 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위터 전체로 일별 활성화 고객,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도 팔로우하고 다른 분도 한 20명 팔로우 하는데 2억 1천만 명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 전체 트위터 고객 중에 한 뭐 거의 40% 가까이가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이니까 네.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지분 취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날 주가가 27% 급등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체로는 주가가 한 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머스크가 뭐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 포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 테슬라가 저희가 많은 그 광고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 테슬라는 직접적인 광고는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음. 테슬라의 홍보대사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같이 아마 이 트위터도 이제 본인이 3조 원 돈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뭐 네. 이사회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트위터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사회 멤버를 확인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니까. 근데 네. 주말 사이에 뭐가 또 바뀌었는지 그랬던 것 모르겠지만, 같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지금 이제 홍보가 부족하고 음. 유저가 많이 증가를 안 해서 여러 가지 경영 성과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홍보대사를 확실히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회사의 에너지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일론 마스크가 뭐 테슬라 전기차 같은 데 보면 본인이 정한 목표, 경영 성과를 달성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뭐 야전 침대를 공장에 놓고 독려하듯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이 트위터가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이 좀 겨우 넘어요. 네. 미국에서는 시가총액이 40조 원이면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 한 750조 원, 그러니까 한 20배쯤 되죠. 네. 근데 국내에서는 많이 안 사용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스냅이 70조 원쯤 되고, 그다음에 뭐 선풍적인 인기를 YZ 세대 사이에 있는, 국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틱톡이 비상장이지만 300조 원에서 한 500조 원 기업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트위터가 워낙 적으니까 제대로 하면 훨씬 이거보다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론 마스크의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가 그 트럼프 계정을 폐쇄를 했어요. 네, 왜냐 그렇습니다. 폭력 관련된 거를 좀 자극하고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너무 이 트위터의 경영진이 아니면 담당자들이 그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압력을 일론 마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아마 이제 뭐 오너는 아니지만 최대 주주니까 이제 그러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한번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디트 기능을 본인이 좀 넣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경영에 좀 간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앞으로 좀 재미있는 그런 상장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취득한 뒤에 이제 본인이 실제로도 지금까지 트위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왔던 만큼 앞으로 이제 트위터에 얼마나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지를 저희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